지난 영상에서 아빠를 강우 협박으로 고소했던 게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거에서 이제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제 그 봉 수사관에 대해서도 고소를 따로 진행을 했고 이거 이후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따로 한 거야 또. 이 사건은 지금 한국까지 가서 기각이 됐고 재정 신청은 내가 안 넣었어 일부러. 왜냐면 재정 신청 넣고 나면 어차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사가 깊이가 되는 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신청 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수사를 뭘 해야 뭐 서류를 봤을 때 판사가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다 이런 거 판단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왜냐면 이 과정 자체에서도 계속 허위 공문서 나오고 뭔가 수사 깊이 나온 거나 수사 조작 같은 게 나온 게 꾸준히 발견이 돼서 내가 그걸로 다른 고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태울 수 있는 소재가 됐던 거지 이 사건은. 어쨌든 이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 그걸 좀 공유를 할 텐데 이게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는 반을 나눠가지고 1하고 2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 이제 강요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이제 그 뭐 이 불송치 결정서는 훨씬 길었는데 거기서 뭐 피의 사실 요약하고 뭐 신상 정보 적고 막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제외를 하고 이거는 내가 워드에다가 작성해놨던 그 내용 중에 그 불송치 사유와 그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위주로 이제 지금 내가 추린 거야. 피해자는 정신병력이 없음에도 친부인 피의자가 이거는 피해자였지 원래. 그래서 피해자가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주장의 근거로 병원에 작성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근데 이제 이 수사관이 그랬댔잖아. 그거를 막 개무시하고 내가 냈던 그 증거가 종합심리평가서 이런 게 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개소리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뭐 입퇴원 확인서 이딴 거를 가지고 무슨 내가 병원 정신질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불송치 사유서에서 수사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자와 면담하고 병력을 확인하며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한 후 작성한 진단서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피의자가 제출한 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에서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망상장애라는 병명이 적시되어 있다고 제가 정신질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한 거야 일단. 하지만 피의자가 사설업체를 고용해 강제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저를 납치한 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후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상황에서 의사 진땡땡과 상담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할 때 가족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즉 진단서에 가족들 진술이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으며 환자 본인과 의사의 상담 내용이 진단서 작성에 중요합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땡땡병원 의사 진땡땡에게 제가 중증 우울증과 망상장애가 있다고 상담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일 뿐 어떠한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어? 왜 이 소리 내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했잖아. 뭐냐? 이전에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니까 아빠한테는. 그냥 아빠가 스스로 그렇게 그냥 의사랑 상담을 했을 뿐인 거야. 그러한 내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수사관한테 요청을 했어. 우리 아빠가 내가 예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런 증거 없었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날 자기가 가가지고 막 거짓으로 상담한 내용에 따른 입퇴원 확인서 이딴 걸 갖다 놓고서는 내가 뭐 정신질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증거를 갖다 내야지. 이전부터 내가 뭔가 중증 우울증에 망상장애가 있어서 뭔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자해 타해를 했다든지 이런 증거들을 제출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저는 피의자와 2024년 수개월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더더욱 제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납치감금 고소 당시에도 주장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여기도 다시 뭐 적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진단서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본인이 진찰하거나 거만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소견서, 그 밖에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환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즉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 본인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가야만 진단서 끊을 수 있다는 거야. 부모가 끊을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위에서 뭐라 했어? 뭐 진단서가 뭐 효력이 있다 하면서 부친이 가져온 입퇴원 확인서 이따위 소리 하잖아. 진단서가 효력이 있다 해놓고서 왜 입퇴원 확인서 가지고 법적 효력을 자기가 논해?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했어야지 아빠한테. 근데 진단서 낸 거 없잖아. 입퇴원 확인서 뭐야? 그냥 행정 서류라니까. 진단서 아니라니까.
진단서 대리 수령, 가족 등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서, 증명서 등을 본의 외의자에게 교부하려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밖에 환자 본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는 정신질환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허위 증거에 기반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사해달라 이거야. 이 사람 허위 증거를 지금 냈으니까.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병원, 마음건강센터, 업무과 직원 이 사람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는 2024년 9월 12일 피해자가 저를 강제 입원시키던 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로서 의사 진땡땡이 저와 면담하고 병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정식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망상장애라는 병명은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의사 진땡땡이 피의자와의 일방적인 상담에 의거하여 가진단한 후, 가진단이라는 거야. 이건 진단이 아니라 가짜 진단, 아직 가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 진단이라는 거야. 작성한 일반 행정 서류일 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는 피의자가 제가 이전부터 중증 우울증과 망상장애 등의 병력이 있었다는 실질적 증거로서 강제 입원 이전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저를 정신질환자라고 규정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민원 역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한 거야. 민원 실제로 어떤 뭐라지? 캡처를 넣었어. 그러니까 그 국민신문고에 넣었던 그 민원을 캡처를 넣은 거야. 이어서 고소 과정에서 저는 그 강제 입원 당했던 병원 작성 심리평가 보고서뿐만 아니라 강제 입원 이전에 2차례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용과 진단서,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내용 포함,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내용, 진단서, 심리검사,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내용 포함 역시 제출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2군데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했었고 해당 내용들은 피의자가 제출한 일반 행정 서류에 불과한 입퇴원 확인서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제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스토킹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은 이러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과 허위 증거에 기반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보니까 내가 그렇네. 그 종합심리검사만 낸 게 아니라 진단서도 여러 개 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진단서를 아예 무시한 거야. 그냥 이게 더 문제였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방문했던 강땡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땡땡에게 발급받은 진단서,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내용 포함을 추가로 제출한 거야. 또 이때 이 불송치 이의신청할 때. 해당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 정신건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2개월 이상 상담한 후 작성한 내용으로 땡땡땡땡 병원의 의사 땡땡땡이 제가 배제된 상황에서 피의자와의 초진만으로 작성한 정식 진단서가 아닌 일반 행정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내용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거지. 또한 피해자는 본건 유사한 이건 이제 그 불송치 결정서에 써있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이탈릭체로다가 넣어놓은 거야. 또한 피해자는 본건과 유사한 감금 및 감금 교사 혐의로 피해자 및 친오빠에 대해서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로 감금시킬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부친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불송치 종결된 이력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부친으로 피해자가 친오빠의 진짜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그맨들에게 무단 유출하였고 뭐 이거 개소리라고 했잖아 저번에. 이후 이를 연예인 전 현무가 전달받아 자신 스토킹한다는 글을 적시하여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으며 더더욱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걸로 판단하여 부모로서 치료를 위해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거나 허위의 글을 인터넷 작성하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어 불송치했다 이렇게 써있지. 이게 이제 불송치 결정서에 써있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내가 반박을 한 게
수사관은 불송치 사유에서 피의자가 저를 강제로 감금시킬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친오빠의 직장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그맨들에게 무단 유출하였고 이후 이를 연예인 전현무가 전달받아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글을 적시하여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음을 피의자가 인정했다고 작성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이자 제 친오빠의 업무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저를 고의적으로 감금하고 저에게 언론 제보와 고소를 멈출 것을 강요 협박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봐봐. 수사관이 강제로 감금시킬 이유가,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없다 해놓고서 밑에는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감금시킬 동기가 있었던 거잖아, 이게. 그잖아.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다시 말해 수사관은 피해자가 저를 감금하거나 선택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는 저를 감금하거나 저를 선택할 강요할 만한 상황, 친오빠 업무 곤란을 기술하면서 앞뒤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간과하고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저는 피의자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언론 제보와 전현무 스토킹 고소를 멈출 것을 종용했던 문자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거는 뭐 아빠랑 연락 끊기 전에도 아빠가 계속 그만하라고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호사들 한테 자꾸 돈 갖다 주면서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 내용의 문자들을 내가 이제 첨부를 한 거야. 본건과 유사한 감금 및 감금교사 혐의로 피의자 및 친오빠를 고소했을 당시에도 저는 일관성 있게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오빠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면서 저의 스토킹 고소 및 언론 제보로 인해 친오빠 회사의 협박과 계약 파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이런 사실로 인해 저를 감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사사건 고소 당시 본인의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내가 그랬잖아. 저번 영상에서 그 의무점 얘기하면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아빠가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불송치 결정서에는 뭐 친오빠 회사의 업무가 곤란했죠. 뭐 이런 얘기 써 있었잖아. 그 소리는 즉슨 뭐냐면은 아빠는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었어, 그 소리를. 우리 오빠 회사에 협박과 계약 파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고서는 막상 내가 다시 묻거나 하면은 모르는 새로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번에 납치감 고소 영상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우리 아빠가 그걸 물어보면은 자꾸 말을 회피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문자로 다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만났을 때 당시엔 내가 녹음을 안 했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물어봐. 누가 그걸 협박한 거냐? 전현무냐? 전현무의 소속사냐? 이렇게 정확히 물어보니까 아빠 갑자기 읽고선 대답을 안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랬는데 막상 또 이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는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 오빠 회사에 피해를 줬고 오빠가 업무상 곤란해졌다 이런 소리 했다는 거잖아. 여기서 그 불성치 결정서에 그게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나중에 한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불송치 이의신청 하던 이 당시에는 어쨌든 아빠 그 소리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다시 경찰한테. 아빠 그런 소리 했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아빠가 예전에 내가 다른 납치강간 고소 때는 그거를 계속 부인했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기가 뭐 쳐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계속 나를 병원에. 근데 요번 사건에서는 아예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부인했던 그 사실을 지금에 와서는 다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아빠가. 내가 보기에는. 일단 이때는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는 아빠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두 건 다. 근데 어쨌든 여기 불송치 결정서에는 그런 식으로 써 있었으니까 예전에 아빠가 그 소리 안 했는데 지금 했나 보네? 이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쨌든 유사사건 고소 당시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오빠 회사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오빠 회사 협박 있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정신병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진술 번복했다 이거야. 이렇듯 피해자에게는 저의 고소와 언론 제보를 멈출 것을 강요하고 감금하여 협박하고 고의적으로 제 팔을 잡아채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확실하다 이거야. 오빠 회사에 피해 줬다 이거잖아. 그리고 제가 친오빠의 직장 홈페이지에 친오빠의 개인정보를 개그맨들에게 무단 유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맘스홀릭이라는 여성 전용 맘카페에 폭로글 올렸고 친오빠는 해당 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됩니다.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데야. 오빠는 못 들어가. 또한 저는 개그맨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을 뿐더러 제 친오빠는 이미 이 연예인 생활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다른 개그맨들과 친분이 있어.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또한 불송치 사유에서는 이를 전 업무가 전달받아 제가 전 업무가 저를 스토킹하다 폭로한 사실로 인해 업무상 곤란해졌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가 우리 아빠가 제가 정신질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 업무가 업무 방해를 받았다면 전 업무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하는데 제가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론 제보 폭로글 작성을 하고 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전 업무가 실제로 제가 폭로한 범죄 행위를 행했다는 반증이며 전 업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올린 글들은 2달째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쓴 거지. 이게 그때 8월에 내가 올렸었잖아, 작년에. 작년 8월에 올려서 뭐 조회수 도합으로 3만 뭐 2천까지 올라간 그 4개의 폭로글이 있잖아. 그 폭로글을 올린 지 2달쯤 됐을 때 이 고소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뭐 2달째 삭제되지 않고 이거 내가 맨날 그랬잖아. 전현무 그 인스타에다 내가 이거 댓글 달면서 폭로글 계속 홍보하고 다녔다고. 연예인들한테도 뿌리고 그러잖아. 그때도 연예인들한테 뿌리고 뭐 언론 제보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참고 자료를 냈고 여기까지가 이제 강요 협박에 대한 내 반박인 거야. 강요 협박을 불송치 시킨 강요 협박 아빠의 강요 협박 혐의를 불송치 시킨 사유가 있었잖아. 개청서에. 그거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해놓은 거야. 내가 여기까지.